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9시 20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오늘은 붉은 자켓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금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는 박영숙 전문가님, 오늘도 풍성하게 준비해 오신 것 같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문가님과 좀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도 준비해 뒀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 자막 나가고 있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박영숙 또는 밀키트라고 남겨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방송에서보다 자세한 투자 정보 그리고 전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정거래일 미국에서 소매 판매가 강세를 보였지만 대형 유통업체인 타깃이 부진한 실적과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소비와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급락했는데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인 마이크론이 업황 악화로 인한 메모리 칩 생산과 지출 축소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점도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주면서 지수 하락에 일조했는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 14원 넘게 급등하면서 1,33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1,345원까지 오르기도 했었고요. 달러 인덱스가 106선에서 상승 전환하면서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섰고 중국 위안화는 코로나19 확산 소식에 급락하면서 약세폭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시장은 오후로 가면서 낙폭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내림세가 더 강했는데요. 1.39% 내리면서 1저점인 2,442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일주일 만에 가장 큰 하락률로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1% 넘게 빠지기도 했었지만 어느 정도는 회복하면서 0.75% 하락한 737포인트로 종가 만들었습니다. 수급 현황도 이어서 보시고 가겠습니다. 양시장에서 동일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10월 18일부터 지난주까지 단 3거래일을 제외하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내놓던 개인은 이번 주 내내 매수 우위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5천억 가까이 크게 사들였고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지수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마찬가지로 900억대 매도 포지션을 가져갔고 개인만 홀로 2천억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점점 추워지고 있는 요즘 날씨처럼 미증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연준 내에서 가장 강경한 매파로 알려진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현재 금리 수준은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면서 정책 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설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참고 자료로 최고 7%의 금리 수준을 표시한 도표가 나오면서 시장은 들썩였습니다.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국채 수익률은 급등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고 3.8%까지 상승했고 2년물 국채금리도 4.48%까지 올랐습니다. 2년물과 10년물의 국채금리 차는 마이너스 0.68%포인트로 역전폭이 더욱 커졌는데요. 일반적으로 장단기물 수익률 곡선의 역전은 경기 침체의 전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경제 지표도 대체로 부진했는데요. 10월
주택 착공 실적과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전월보다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4주 이동평균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직전주보다 증가하면서 지난 9월 10일 주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연준의 긴축으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지만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들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이다가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2%, 나스닥이 0.35%, S&P 500 0.31% 내리면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붉은 자켓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 어제 시장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늘 장 투자 전략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아침입니다.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달려와 봤는데요. 이번 주 마무리 잘 해야겠죠. 오늘 여러분 이번 주 마지막 시장에 성공적인 투자 도와주실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붉은 자켓 입고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붉은 자켓 박영숙입니다. 지금은 경기가 어느 정도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차근차근 매수해보는 것도 좋은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좋은 소식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조금 시장이 다시 회복을 하면서 다시 담기에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전문가님 어떤 얘기 하시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박영숙 전문가님 팍스 밀키트에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 한번 들어보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 알려드리는 팍스 밀키트는 섹터 위주로만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자세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수익률 올릴 수 있었던 종목 나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전문가님 알려주셨던 종목 중에 최근에 정말 큰 수익을 본 종목이 있어서 그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바로 경동인베스트였는데요. 티타늄 광물 조강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흐름이 좀 좋았다고 합니다. 이 종목을 추천해 주셨던 이유와 그리고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진입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동인베스트는 제가 여기서 저희의 매집 선을 돌파할 때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을 하면서 주식 일생에 한 번만 만나면 되는 그런 자리이다. 그런데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갔죠. 상상도 하기 어렵게 네. 근 270% 갔나요? 225% 갔네요. 와, 네. 자, 그런데 일생일대 한 번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비전 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눌림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눌림을 주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쌍봉이 완성되고요. 쌍봉이 완성돼서 여기가 어떤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 혹은 눌림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매도하시고요. 나는 견뎌보고
붉은 자켓 박 대표가 말하는 그 끝이 어디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매수하셨다 그러면 그때 추천할 때 매수하셨다 그러면 더 보유해 보시고요. 지금 진입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거래 정지도 나올 수 있고요. 경고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쌍봉으로 계속 추가 하락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보유하시는 분의 영역이고요. 보유하시는 분은 계속 보유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고요. 혹시 중간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에 오시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경동 인베스트 전문가님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자리 정말 일생에 한 번 만나기 힘든 자리다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경동 인베스트 지금 뭐 270%, 220% 22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가져가시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신규로 진입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지금 조금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자세한 매수 매도 타이밍은 우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안내해드리고 또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샵 3989 문자 메시지로 박영숙 또는 밀키트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이 오픈 채팅방 안에서 또 이렇게 더 자세하게 차트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좋은 종목들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경동 인베스트 얘기 들어봤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전문가님 나오셨을 때 밀키트에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도 지금 흐름이 좋다고 합니다. 그게 저희가 종이목재 관련주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 그 종목이 바로 한국수출포장이었다고 하네요. 한국수출포장은 현재 어떤 위치인지 그리고 또 이 종목도 어떻게 선정하게 되셨는지 한번 설명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수출 포장은요, 앞으로 비닐 포장, 비닐 제재, 플라스틱 이런 유가 모두 다 사용 금지, 일회용 사용 금지가 법적으로 명시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래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미국 같은 데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종이팩에다가 시장 봐서 들고 가고 맞아요. 이런 종이팩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잖아요. 네. 앞으로 우리 시장도 이렇게 종이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수요가 올 거예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그 갭에 의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주가가 상승하려면 어떤 일이든지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필요로 하는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은 플라스틱 빨대도 네. 플라스틱 비닐도 또 되도록이면 플라스틱을 모두 없앤다고 하니까 이 종이는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거로 보여지고요. 특히 한국 수출 포장은 그 종이를 전반적으로 모두 관리하는 그런 기업이라서 추천드렸는데요. 이 지금 수출 포장은 아직 바닥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아래라는 뜻인데 이제 아래여도 조정은 있겠죠. 눌림. 그러면 이게 추세를 돌렸으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 박스를 막 돌파하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 좋은 자리다 아실 건데요. 박스를 돌파하는 이 자리를 우리는 찾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박스를 돌파했어요. 그럼 얼마만큼 더 상승한다고요? 이 박스의 길이만큼 더 상승할 수 있어요. 와. 제가 이것은 아주 쉽게 설명드리는 건데 앞으로 오시면 이 박스의 파동이 어떻게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는지를 기회가 되고 인연이 된다면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은 정고를 장악하는 상태고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차트로 보여지면 아직 저항이 한번 남아있죠. 36,600원. 36,600원 저항에서 밀릴 수 있어요. 그럼 목표가 단기 목표가 36,600원 잡으시고 매매 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고 추세를 돌린다 그러면 네. 손절해서 또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손절은 제가 오면서 생각하니까 손절은 해지 같은 거예요. 해지를 걸어놓지 않으면
손실폭이 굉장히 많은데요. 해지 그러니까 손실은 해지다라고 하면 여기서 팔면 내 자산이 보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굉장히 중요하게 손실 라인을 잡으시는 습관을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선 쳐주시면 보이시죠? 아, 나는 이제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되겠구나. 이게 돌파했으니까 손절 기준 그리고 또 목표가 여기서 저항해서 갑자기 막 뚫어 올리고 갭 뜬다고 그러면 쭉 보유해 보시고 이렇게 매매 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밀키트에서 알려주셨던 종목이 바로 한국 수출 포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지금 박스의 위치만큼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알려주셨고요. 다만 이제 36,600원 선 정도에서 거기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손절하셨다가 다시 재진입을 추천해 주셨고 전문가님 항상 강조해 주시는 게 손절의 중요성. 우리가 무조건 지금 올라가서 파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 내려온다 싶으면은 손절을 해야 될 타이밍 잡는 것도 중요하다. 그 부분도 이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는 거죠? 손절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픈 네. 채팅방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한국 수출 포장 이제 실제로 기업들도 ESG 경영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뭐 이제 커피를 사더라도 다 종이 빨대 뭐 포장재도 최소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이제 편의점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관련주들 관심 가져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스 밀키트 오늘도 전문가님이 방송 종료하기 전에 알려주실 텐데요. 오늘 종목도 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오늘의 밀키트 어떤 재료로 채워졌을지 기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수익률, 종목들 수익률 리뷰 들어봤고요. 어제장 얘기로 넘어가서 이어가 볼게요. 어제 사실 장이 또 좀 빠지면서 그렇게 커다란 이슈가 새로운 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 안에서 또 돌고 돌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하면서 근데 사실은 그 네옴시티 안에서도 계속해서 돌고 돌았잖아요. 테마들이. 네, 그렇죠. 그리고 어제는 또 인기가 많았었던 한미글로벌, 히림 이런 종목들은 많이 빠졌었는데 새로 치고 올라온 것들이 아마 철도 관련주들이 아닌가. 일단은 이제 도시를 다시 만들면서 철도를 다시 깔아야 되고 이게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신수도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일단 차트의 달인이시니까요. 차트로 한번 종목들 분석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철도 관련주 중에서도 제일 어제 인기 있었던 게 저는 현대로템이 좀 대장주로 끌고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대로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현대로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은요, 철도 관련주인데요. 네.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저희 방에 들어가서 여기 수익 많이 냈고요. 제가 오. 인증 올려놨으니까 네.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매집이 완성되면요. 이렇게 다시 끌어올리는 것을 매집 파동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어요. 매집 이게 파동. 상승도 아니고 매집은 넘어서고 상승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쌍봉을 완성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저는 여기를 개인적으로 부르기를 매집 파동. 그리고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지금 떨어져서 A파, B파, C파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네. 이게 B파 과정인데요. A파에서 떨어져서 B파를 이루고 여기서 떨어지면 C파가 완성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매집에서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세력들이 혹은 어느 이해 집단이 매집을 완성시켜서 주가는 굉장히 상승하지 않을까 예견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은 인도네시아 네옴시티 여기에 기반 시설을 하면 물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콘크리트든지 세면이든지 맞아요. 철근이든지 이런 물자 이동을 하기 위해서 철도를 까는 기반 시설을 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그
기온,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물이 많이 올라찬대요. 그래서 그 도시가 수몰될 위험이 있어서 네. 수도를 이동한대요. 그래서 그 기반으로 철도를 깔고 거기에 수도 전체를 옮기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반드시 수도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옴시티도 이제 전체적으로 나라를 한번 다시 신도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도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철도에 들어가는 철이잖아요. 철도니까 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철로 이루어지는 이 섹터가 지금은 굉장히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철을 꼬아서 만드는 이런 것들, 철을 만들어서 해서 철도를 까는 것들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철도가 부각을 받고 그 연관해서 이제 원자재인 철강주까지 좀 눈여겨 보면은 되겠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죠. 오. 철도가 깔리면 네. 그 위에 철 깔고 그리고 이제 기차가 움직이게 하는 전기 전장 그 부분까지 네. 이게 기반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쭉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일단 어제 이슈에 있었던 네. 철도에서 철도 관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철강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기, 전자, 연료 관련된 쪽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도시가 하나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기차 그리고 철도가 깔리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큰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로 철도 관련주들 그리고 그의 부수적인 요소들이 좀 부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어제 철도 관련주들 뭐 알루코 같은 종목들은 상한가 터치하고 한 25%까지 오르면서 종가 형성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좀 대장주로 분류될 수 있는 현대로템 얘기 들어봤습니다. 현대로템 실제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시고 많은 수익 볼 수 있었던 종목이라고 하시네요. 자, 그리고 하나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전문가님 이렇게 차트를 정말 쉽고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더 친절하게 알려주실 수 있다고 매번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오픈 채팅방 샵 3989번 문자 보내시고 입장하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차트 공부 한번 시작해 보신다면은 계좌의 수익률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철도 관련주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철도 얘기 들어봤고 어제 로봇 관련주들도 좀 흐름이 좋았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이제 1인 1로봇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좀 머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로봇주들이 또 한 번 움직였는데 그중에서도 좀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6% 그리고 노블 M&B 이런 종목은 15% 넘게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 넘는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좀 대표적으로 에브리봇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차트상으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에브리봇 한번 봅시다. 네. 로봇은 앞으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요양 혹은 무슨 애견 이런 사업에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1인 1로봇 시대가 맞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공장도 전체 대부분이 로봇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그러면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로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와. 자기의 비서처럼 네. 다 해주겠죠. 이것을 지금은 애완견이랄지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노인들하고 대화하는 기능 이렇게 하지만 차후로 갈수록 이렇게 변형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로봇주들이 굉장히 비전이 있어 보이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큰 현대 같은 데서도 로봇을 준비하셨겠죠. 지금 이 에브리봇은요. 매집을 완성했어요. 매집 파동까지 났고요. 지금 여기서 박스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얼마를 이탈하지 않으면 될까요? 박스를 잘 그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보입니다. 이렇게 박스가 18,300원이네요. 18,300원을 돌파하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가 강한 저항이잖아요. 여기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매매에 유의하셔야 되지만 지금 추세를 보면 한쪽을 들어 올리고 지금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16,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네. 앞으로 로봇이 우리 생활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재무 분석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네. 월급 탈 때 5주 사시든지 삼성전자처럼 네. 이렇게 모아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로봇 관련주 그중에서도 에브리봇 차트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정말 많아졌듯이 1인 1 반려 로봇의 시대가 곧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에브리봇 어제 종가는 16,600원이었고요. 16,000원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예전에도 삼성전자도 사실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고 그랬는데 에브리봇 같은 로봇 관련 종목들도 차근차근 이제 모아가시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다 보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싶은. 농경 시대 할 때는 네. 반도체가 뭐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맞아요. 반도체가 어디에 쓰는 건데 왜 그런 걸 한다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곡식의 버금가게, 곡물의 버금가게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로봇도 지금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있고 때로 어떤 이들은 2-3개도 가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비전이 있는 게 로봇. 또 공장 전체 일하시는 분들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게 로봇. 그러면 굉장히 많이 비전이 있어 보이는데요. 어느 회사가 삼성처럼 될지 찾아보시고 우리 네. 같이 공부해 봅시다. 네. 그러게요. 지금 와서 이제 삼성전자 주주들이 그때 살 걸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에브리봇도 추후에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전문가님 언급해 주실 때 한번 눈여겨보시고 담아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얘기 들어봤고요. 지금 장 시작까지 3분 정도 남은 상황이라서 예상지수 한번 확인하고 얘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장은 3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쳤고요. 좀 전까지만 해도 혼조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그래도 빨간불이었는데 코스닥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상승폭을 올리면서 지금은 둘 다 빨간불입니다. 코스피는 현재 0.25% 올리면서 2,448포인트 정도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은 0.05% 방금 전에 상승 전환하면서 737포인트 어제 종가와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시작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지수가 모두 강보합권이기는 하지만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마음이 들고 있고요. 또 오늘 금요일인데 기분 좋게 지난주에 사실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번 주도 좋은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개장하고 나서 지수 한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오늘 철도주, 로봇주 들어봤고 또 이번 주 목요일 아마 내일까지인 걸로 이번 주 주말까지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국내 최대의 게임쇼 지스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정상 개최를 하는 거라고 하면서 기대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여기 지스타에서 좀 신작 공개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게임주들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게임주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카카오 게임즈나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은 어제는 사실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그 이외에 NC소프트가 4%, 크래프톤, 넷마블 이런 종목들이 다 한 4%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게임주 중에서도 차트로 종목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전문가님 어떤 괜찮아 보이는 거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이제 알려드리는 걸로 분석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종목 선정해 볼게요. 분석해 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제 NC소프트 픽을 하겠습니다. NC소프트요. 네. 우리 게임 이제 그 수능도 끝났고 이 졸업생들이 굉장히 느슨하고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시기도 왔고요. 이 입시가 끝나는 이후로 전체적인 트렌드가 약간씩 변화돼요. 그러니까 새로 그동안 3년 동안 억눌렸던 그 젊은 청춘들의 열기를 어제를 기반으로 그러면 오늘을 기준으로 폭발적인 시너지가
다른 데로 분산되는데요. 그게 게임주이기도 하고 문화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게임이 시작되면 지금부터 3년 동안 못했던 시험 봐야지라고 해서 못했던 그 게임 수요가 엄청 폭발할 것이고 신작이 나오면서 이제 신작을 발표할 때도 대부분 이 시즌에 맞춰서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때 주가는 오르겠죠. 근데 이미 10월부터 추세를 돌려서 올랐네요. 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NC소프트. 네, 근데 여기는 강한 저항에 부딪혀 있네요. 그러니까 어제 뉴스에 의해서 계속 주가가 상승하다가 어제를 시점으로 뉴스 소멸이 된 거 아닌가. 그러면 눌림이 살짝 올 수 있겠죠. 이거 유의하시고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항에 붙어 있는데요. 47만 5천 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강하게 추세 이탈해서 40만 원 정도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오늘 47만 5천 원 돌파하는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서 기준을 47만 5천 원 잡으시면 손절은 어디서 할까요? 47만 5천 원에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굉장히 가파른 상승으로 올랐기 때문에 눌림 줄 가능성이 많고요. 매매하시는데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NC소프트 방금 전에 개장되고 오늘은 한 1% 정도, 1.5% 정도 내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47만 2천 원, 한 3천 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11월 10일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때 갭 띄우면서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좀 위험한 자리로 보이고요. 다만 그 위에 좀 저항선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님, 그럼 만약에 우리 NC소프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좀 기대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일까요? 보유하셨다고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 그러면 네. 쭉 가지고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금 팔기보다는? 네, 지금 팔기보다는 지금은 이 눌림을 견디지 못하면 네. 지금 주가 폭이 30%잖아요. 상한가 폭이. 네. 그래서 눌릴 때는 한 15% 정도, 20% 정도 떨어지잖아요. 올랐다가 피보나치오에 0.5 내려오면 15% 떨어지는 거고요. 0.7 내려오면 30%니까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개인들은 반드시 눌림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 지금 양봉으로 바뀌었는데요. 붉은색, 네. 붉은 자켓색으로 바뀌었는데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이 저항을 뚫으려는지 지켜보면서 주식은 어떻게 보면 과도한 지나친 욕심보다는 즐기면서 캔들이 양봉으로 바뀔 때 차근차근히 들어가 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지나치게 욕심내서 이미 장대가 솟았는데 네. 지나치게 붉은 것에 흥분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것은 이미 갭을 띄워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방향을 돌릴 수 있다. 그러면 꺾을 수 있다. 이런 것 감안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고요. 저항을 뚫지 못하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보유하셨다 그러면 더 쭉 매집까지 상승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해 봅니다. 상승이 궁금하시면 네. 저희 방에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네, NC소프트 일단 지금 오늘 자리가 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은 최근에 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대가 되면서 언제 정리하지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현재 조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애매하게 지금 정리를 하시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또 더 뚫고 크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게임주 그중에서도 NC소프트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개장한 지 4분 정도 지난 상황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이따 빨간불에서 0.2% 정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지수 조금 있다가 다시 수급과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는 종목을 하나 볼까 싶어요. 사실 어제는 우리 양시장이 하락장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코스피는 1위부터 10위까지 다 빠졌고 뭐 카카오 정도만 조금 올랐던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딱
탄 종목, 오른 종목이 있어서 저는 이 종목이 사실 궁금했었어요. 바로 리노공업. 리노공업이 최근에 좀 좋지 않나. 시총 이제 순위도 쭉쭉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리노공업도 반도체주도 어제 많이 빠졌는데 혼자 또 한 6% 넘게 올라왔더라고요. 전문가님 그래서 우리 리노공업을 차트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어떻게 보실까요? 리노공업은 저희가 지금 말했던 인공지능, 로봇 이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네.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은 대부분 이렇게 지수에 따라서 주가를 21년 중반 이후로는 다 이렇게 하락 추세로 꺾었어요. 근데 보시면 추세를 지금 뚫었죠. 추세를 뚫었죠. 네. 자, 이렇게 추세를 뚫었어요. 그러면 저항이 지금 우리는 대부분 저항 아래에 있죠. 추세를 뚫고 나서 저항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횡보로 갈련지 추세를 들어 올릴련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경기를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지금은 네. 단기적인 조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저항에 맡아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모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견이니까 추세를 이렇게 돌렸으니까 저항은 얼마냐? 네. 17만 8천 원. 17만 8천 원. 네. 17만 8천 원을 뚫는다 그러면 가지고 계셔봐도 되고요. 네. 지금 이미 갭 뜨는 날 매수하셨다 그러면 더 추가로 가지고 계셔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인공지능이랄지 인공지능 지금 현대차도 미국에 공장 짓죠. 네,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그렇죠. 베트남 핸드폰 공장도 대부분 지금 로봇 인공지능 로봇이 하는 일은 인공지능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수요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가지고 있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 사업들은 굉장히 인간의 머리 수준에 버금가게 그래서 지니하고 지니가 서로 대화한대잖아요. 너네 주인 마음에 들어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전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이제 저희 집에서는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집에서 이제 KT 쪽 인공지능기기를 사용하는데 누구 한 명을 부르면 이름이 비슷하니까 서로 대답을 하려고 경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아까 삼성전자 로봇 관련주 얘기하면서도 1인 1로봇 시대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리노공업도 충분히 지금 좋은 자리다. 많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서 불안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7만 8천 원 선 저항선 잡아보시고 쭉 보유하고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올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 오늘도 1% 넘게 올리면서 현재 16만 9,500원 정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네요. 자, 리노공업 얘기 들어봤고요. 하나 정도 얘기 더 이어나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콘텐츠주들을 이틀 연속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나왔던 거는 중국에서 이제 한한령 해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명 K 콘텐츠주들의 인기가 다시 올라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에이스토리라든지 뭐 스튜디오 드래곤, 초록뱀 미디어 이런 종목들 다들 이틀 연속 빨간불을 켜주고 있었습니다. 콘텐츠주들도 자리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우영우 만들었던 에이스토리가 상승률이 좋았던 것 같으니까 차트상 자리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에이스토리 분석 한번 도와주세요. 문화는요. 그 사람이 정착해서 그 어느 세대가 정착해서 문화가 젖어들면 그 문화가 유지되는데 한 30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우리 K-팝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비전을 이 추세가 30년 동안 쭉 가지 않을까. 지금 왜 30년을 말하는지 그러면 한 세대의 기준은 30년이거든요. 그러면 20대, 10대에 좋아했던 K-팝의 문화들이 이 사람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늙어가면서까지 계속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그러면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전파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우리 문화고
A스토리 이런 기업들이 그런 문화 확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인식이 이렇게 좋아진 것은 아마 이런 드라마, 영화 이렇게 만드는 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A스토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추세를 돌려서 자리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A스토리도 상승 매집해서 매집 파동이 한 번 나고 A파, B파, C파 꺾고요. 지금 쌍바닥 찍어서 들어 올리는 자리죠. 오늘 저항을 지금 24,000원 뚫었어요. 그러면 손절을 24,000원 잡으시고 진입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드라마, K문화 앞으로 로봇만큼이나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해 봅니다. 네, K-팝의 인기도 대단하고 또 넷플릭스 워낙 이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사실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우영우 같은 드라마도 이제 TV에서 방송을 했었지만 넷플릭스로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가 좀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이고 한 30년 정도 길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주처럼 또 유망한 게 콘텐츠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A스토리 오늘도 4% 넘게 올리면서 추세가 굉장히 좋네요. 요즘 24,300원 선 확인되고 있는데요. 24,00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 또 길게 가져가 보신다면은 신작도 좋은 신작 나오고 이러면 A스토리가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11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와 수급 상황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초반보다 상승률이 더 좋아졌습니다. 양시장이 코스피는 0.4%, 코스닥 마찬가지로 0.34% 정도 올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그러면서 현재 지수 2,453포인트, 2,450을 뚫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74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0.37% 올려서 지금 장 초반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환율은 오늘도 좀 오름세네요. 최근에 등락폭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장 초반에도 벌써 5원 30전 정도 올리면서 1,344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1,310원 내려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1,34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수급 상황도 짚고 넘어가 보자면은 오늘도 거래소에서 장 초반 개인들은 사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먼저 보실게요. 개인은 현재 22억 좀 소폭이긴 하지만 어쨌든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 외국인이 360억 정도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은 지금 4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있네요. 개인이 300억 넘게 그리고 기관은 27억 정도 담고 있고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35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장 초반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잠깐 짚어드리자면은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룽투코리아 마찬가지 게임주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장 초반에 벌써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4,520원 가격 달성했고요. 그리고 세노텍이 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었는데 세라믹 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호주의 대형 이제 광산양 세라믹 비드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있었는데요. 세노텍 오늘 23% 정도 올리면서 또 가격 제한폭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섹터별로도 잠깐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에서도 대부분 종목 빨간불이지만 철강금속, 건설업, 운수장비 뭐 최근에 핫했다가 좀 쉬어갔던 관련 테마들이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비금속, 반도체 마찬가지로 관련주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시장 투자 전략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이번 주 마무리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특정 섹터만 계속 상승을 하고 추세를 돌리는 모습이고 일반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하락폭이 다 파란불이었잖아요. 맞아요. 그 추세를 돌리는 섹터가 무엇일까? 네옴에 관련된 철도, 철도면 철, 선 들어가면 거기에 전선이 들어가면 굴이 들어가겠죠. 이쪽 네. 관련된 쪽. 혹은 여기에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철도가 완성이 되면 그 컨테이너가 들어간다고 하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 그럼 철이 제일 많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들어가는 거죠. 그 숙소를 지을 때도 모듈하우스로 가져가야 되는데 모듈하우스 구성이 보통 철로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외피든 내피든 이러면 철강 이쪽으로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요. 철강이 완성되고 나면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이런 쪽으로 더 가지 않을까. 또 그 이후에는 차근차근 네. 도시가 개발하는 것에 비례해서 이 섹터가 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현재 네옴이 아니라 네옴시티나 인도네시아 그 수도 이전이 아니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또 하느님이 우리나라를 도우시는 건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네옴시티를 만든다고 하셔서 그 네옴시티가 개발이 되면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부흥되지 않을까. 또 사우디 2차 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러는데 이런 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도시를 지은다 그러면 가장 많이 들어갈 것에 수요가 필요로 하는 것을 잡으면 되잖아요. 전문가하고 하기 싫어 그러면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네옴시티 만든다고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철이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시멘트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시멘트는 제가 이전 시간에 현지에 조달 장치를 만들었다. 이 기업 관심 있게 보시고요. 철강주 위주로 검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일단 대략적으로 들어본 바로는 네옴시티 민살만 왕세자는 이제 출국을 하러 가시겠지만은 오늘은 다시 또 건설, 철강 관련 섹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가 좀 큰 이슈가 부재한 상황에서 네옴시티가 먹여 살리고 있는 느낌이네요. 자, 저희 방송 이제 마무리를 위해서 자리에 옮겨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밀키트에 많은 주목 가져보시면은 또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리 옮겨서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도 박영숙 전문가님 모시고 어제 시장 통화, 오늘 시장 분석과 예측 알차게 들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방송 종료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팍스 밀키트 공개해드릴 때가 왔다는 뜻이겠죠?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어떤 메인 재료 채워 담아주셨을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밀키트는요, 철도, 우크라이나 재건, 방위 산업에 관련된 기업이에요. 배전판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영국하고 자카르타에 중전철을 설치하기로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기로 한 기업이에요. 배전은 사람 혈관이 이렇게 체내에서 돌면서 피가 돌듯이 기차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피를 수혈하는 것처럼 전차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기업인데요. 여기에 현대 로템하고 같이 참여하기로 한 기업인데요. 여러 가지 조선, 방산, 자동차 전장 등에 들어가는 배전판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아까 저희 철도주 그중에서도 현대로템 차트 분석해봤는데요. 현대로템과 함께 이제 네옴시티 그리고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에 참여하는 철도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 종목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만 자세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입장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박영숙 혹은 밀키트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저희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